그런데 다 대기하고 있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다 여기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자마자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2014년 4월 16일보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5년도 3월에 간담회를 왔었어요. 간담회를 왔을 때 왜 굳이 나만 그렇게 손목을 끌고 잡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한 2번 잡혀갔던 것 같아요. 끌려가서 꼭 들었던 이야기, 그때 당시에 심폐소생술을 했고 인공호흡을 했고 심전도도 꼽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근거 있는 얘기를 해라. 이거 잘못 얘기했다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서 좀 무서운 어투로 이야기를 했고 정부 상대로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둥, 바뀔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정말 어떻게 간담회를 했는지,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매우 당황을 했고 그날을 보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가지고 그날의 이 시간들을 가지고 싸우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록들을 가지고 버젓이 나와서 보란듯이 그때의 기록이 있었다라는 걸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아버님하고 강연을 왔는데요. 응급헬기를 태우지 못한 이유조차 밝혀주지 않는 국가, 정말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가, 정부,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빈이는 2014년 4월 16일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이나 영상이나 경빈이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119 구급대도 저희가 쫓아가 봤고요. 그리고 목포 한국병원, 그리고 우리가 해경청 해가지고 다 쫓아다녔는데요. 그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고 그냥 안산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안산으로 올라오고 나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고요. 그 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잘 보이시죠? 요 부분인데요. 4월 16일 영상과 기록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특조위로부터 헬기를 타고 나갔다고 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듣고. 그리고 이 지금 다른 유가족이 항구에서 분명히 경빈이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조위보다도 오히려 옆에 있는 가족의 말을 더 믿었었어요. 믿었고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목포 해양경찰서 등에다가 진정서를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부터도 계속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증거보존 신청해서 아이에 대한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모으기 시작하면서 또 아이의 또 발견 위치가 이렇게 전남, 진도면, 조도리, 병풍도, 북방 1.8해리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세월호 15m, 요거는 이제 해경이 진술한 건데요. 이렇게 위치가 많고, 그리고 아이의 사망 시간이 여기 22시 10분, 그리고 18시 36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요 두 장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보낼 때는 우리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사망 시간은 하나가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러 갔는데 발인이라고 하죠. 발인장에서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시간을 하나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목포 한국병원하고 합의를 보고 요 22시 10분으로 해서 사망 요 시간을 정해서요 아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본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원본의 또 시간을 6시 36분 거를 다시 또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내 아이를 도대체 한 번도 모자라서 몇 차례씩
있어서 가지고 있고, 조사 과정에 보다 보니까 요 오전 8시 58분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참위가 출범할 당시에 제가 특조위에는 당일 속에 무산이 되다 보니까 조사 요청을 못 냈고요. 사참위 출범 당시에 2월 달에 수참계 이제 요구를 해서 지금 요 보면 사참위 조사가 끝났음에도 지금 현재 경비위하고 같이 나왔었던 권 땡땡군의 기록은 지금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고요. 경비위의 키가 저 친구한테 가 있고요. 그리고 저 친구의 발바닥이 경비위의 발바닥으로 와 있고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 속을 보면서 이 영상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낸 걸로 해서 뒤에 기록들을 읽어줄 건데요. 영상을 잘 보시고요. 아이가 나와 있었던 시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시간들하고 해서 보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뒤에 또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야생의 경우에 이제 아직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그 인근 해상에 실종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육군 특전사 장병 150명과 해군 구조대 196명 등 30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장에서 샅샅이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양성 이제 호흡 없으면 산소파하고 제로 공포환급병 들리세요. 김천과학입니다. 자, 지금 보입니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까지. 예. 그리고 4만 조금
3명이 되겠습니다. 선사 직원 여성 1명, 그 다음에 강원고 2학년 학생 1명, 그리고 아직 그 신원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남자로서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사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고 반드시 생사 여부를 확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 서해지방 해양도청 총장입니다. 금일 18시 기준으로 함정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 부대단 178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화가 안 나시나요? 네. 이야기를 했듯이 마지막 구급차에서 내리는 장면에서 보면 운동화를 잘 신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진술을 잘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분명히 경비인을 올리면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었던 우리 사장님 조사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적어도 이 아이가 헬기를 타고 나왔는지 그리고 배를 타고 나왔는지조차라도 난 알고 싶다. 그래서 이거 먼저라도 좀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나왔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자마자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2014년 4월 16일보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피켓을 들고 바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 피켓을 가지고 올라갔던 건 특별수사단이 꾸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1일 날 특별수사단이 꾸려진다고 해서 저는 11월 13일 날 피켓을 만들어서 청와대로 올라갔고요. 1년 동안 하더라도 대통령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와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숙을 시작을 했어요. 노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함에도 끝내 대통령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임기가 끝났다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차리고 이렇게 잘 사시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저는 좀 미워요. 그리고 우리 경빈이 진상규명 진행 현황을 또 이렇게 해놨는데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우리 발생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거를 아까 녹음을 통해서도 봤을 텐데요. 그리고 2014년 5월 26일 우리 경빈이에 대한 그리고 아까 같이 나왔었던 검증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 진정서에 대한 답을 우리가 12월 19일 날 검찰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를 공문으로 발송을 받았는데요. 6개월이 걸렸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냥 6개월이라고 했지만 따져보시면 6개월이 훨 넘어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에 가족들이 달라고 하면 열흘 안에 답변서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이때 왜 이렇게 긴 시간에 걸려서 아이 거를 줬는지 아직도 미스터리하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 31일 우리 서창이가 검찰에 김석균 외 수사 의뢰를 요청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2019년 10월 29일 날 제가 이 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언론에 10월 31일 날 보도를 하면서 이제 요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2019년 11월 11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및 재수사 개시 아까 이야기 드렸죠. 11일 날 했다고 명명백백히 정말 백서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사람들이지만 애초에 안 했던 사람들이 왜 제가 그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검찰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올라갔던 이유는 정말 대통령님의 힘을 좀 실어주셔서 정말 진상규명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래로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둥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외국 싸움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여기 보면 19일날 재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싸웠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사체 검안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받았던 시간과 위치 다 틀렸던 서류를 또 이렇게 올렸고요. 우리 아까 우리 설명을 했었던 위치와 시간을 명확하게 안 해준 게 뭐냐면 진정사건을 냈을 때 경빈이가 아까 세 번째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싸우고 나다 보니까 경빈이는 두 번째로 점령이 됐어요. 점령이 됐는데요. 점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 확대를 해놨어요. 요 확대를 해놨는데요. 경빈이가 6시 36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요 친구가 5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빈이가 아까 5시 30분이었죠. 잘못돼서 진상사건 내서 바뀌었어요. 경빈이가 5시 30분으로. 그런데 위치는 안 바뀌었어요. 또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기록 이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작고 나왔던 내용이라 넘기고요. 자, 우리 지금 병원에 이송 과정을 볼 건데요.
그래서 맥박 48, 산소포화도 69, 그리고 10년도 그래프 요 파일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글로다가 보시고요. 그리고 6시 15분 소방방재직원이 삼천구함에 헬기 착함이 불가하다 해서 피정으로 이송 결정이 났어요. 누가 지시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프 보이시죠? 네. 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보드 영상에서 찾아낸 거예요. 언론에도 나가지 않았던 비보드 영상이고요. 누가 봐도 이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해경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의 뛸 수가 있다. 지나가다가 이러면서 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었던 거는 정말 간첩 사건으로 해서 75년도인가요? 네, 그때 나가서 총을 맞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 찾아오셨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의 부하는 그때 다 사망을 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4발인가 5발을 맞았는데요. 정말 한 30 정도 있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다 버렸었대요. 그랬는데 내가 증인이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수술을 몇 차례 받고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그러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그렇게 노랑이라고 하는데 빨강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오셔서 욕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시는 사례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저기 보면 보이실까요? 여기 목포 해양경찰서 형사 박동현의 진술인데요.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거는 우리 5시 30분경 헬기를 타고 삼천구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빨갛게 테두리 쳐놓은 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삼천구함에 도착하여 선장을 주타실에 인계한 후 선장은 이준석 선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쉬다가 6시 40분경 삼천구함에 원래 있던 일항사 강원식과 선장 이준석 그의 사체 두구를 경비장에 싣고 팽목항으로 출발하여 9시경 팽목항에 도착하였는데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시신을 먼저 내보내어 기자들이 시신을 따라가느라 조금 잠잠해진 틈을 타 목포서로 출발하여 10시 20분경 목포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한 다음에는 목포서에 나와 있던 서해지방청 직원들에게 이준석, 강원식을 인계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하룻밤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이게 사고 첫날의 일입니다. 뱀비리는 목포 진도 팽목항이 아니고요. 서방항으로 나왔어요. 서방항으로 나왔는데 그러한 이야기도 전혀 없고요. 아이들을 정말 목표로 삼아서 도망나오려고 했었던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아이들과 같이 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타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하나도 짚어주지 않은 조사가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삼천구함 우리 한혜 팀장 배한삼의 진술인데요. 자, 익수자를 우리가 삼천구함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을 했어요. 검사가 질문을 했는데 구조 세력들이 삼천구함의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익수자를 병원 및 팽목항으로 인계하는 등의 후속 행동에 대해서 삼천구함의 지시를 받으라는 의미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당시 삼천구함에는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 서장이 모두 타고 있었대요.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나왔고요. 제 기억으로는 서해청장이 삼천구함으로 익수자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익수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는 순간부터 삼천구함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함에도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동영상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해청장은 임경민이 살아있다고 판단을 해서 삼천광으로 실어서 응급주차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한 것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해경이 열심히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서천희 조사관이 이제 그 조사했던 이야기인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발견 경위를 상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전화문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발견한 걸 진술을 해준 거예요. 첫날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당시 부유물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라면 등 매점 물품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시 매점 물품을 던져서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빨간 것이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 부명이었고요. 그 애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올렸고 완도 구조사가 바로 CPR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자료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체증을 했으니까요. 자, 이분도 체증을 했다고 진술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헬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우리 시간으로 해서 여기다 적어주셨는데요. 자, 시간이 10분부터 시작해서 최고 많은 시간은 33분까지 있어요. 충분히 헬기를 태웠으면 이 시간이면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요 동선까지는 아버님이 다 이렇게 기록으로 체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헬기를 시간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경비기를 태워서 나올 수 있는 요 헬기는 총 8대죠. 8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시간이 다 있죠. 시간이 10분에서 17분 다 있었는데요. 이 헬기들은 아무리 밖에 있었어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차홍이가 나갔었던 헬기도 있었는데요. 나갔다가 아니면 아까 해경청장하고 다 타고 나갔죠. 나갔으면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어도 충분히 다시 싣고 나갈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표로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지금 삼천광 대기할 때 출동 가능했던 헬기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헬기는 총 4대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올 수 있었던 5번의 이송 기회가 있음을 이렇게 이제 또 찾아서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요번에 여기 오기 전에 아버님이 막 찾아가지고 주셔가지고 자료를 또 첨부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5시 30분 우리 1518항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대로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여기 5시 5분 경부터 해서 이제 팽목항에 대기 중에 있었던 우리 헬기를 또 이제 해놓고요. 자, 여기 보면 팽목항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탑승했었던 아까 삼천광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그 헬기예요. 그리고 요 517호 4시 25분경부터 1호구함이 지금 삼천광 주위에 다 있는 이 함정들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오후 6시 37분경 해경청장 여기 탑승 목적으로 삼천광에 이동 후 착항에 있었던 헬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해서 자, 첫 번째 헬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저기 마지막까지 해서 5번까지 이송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지 않았었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요. 정보공개 청구서 우리 이제 해가지고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헬기 관련한 이 정보공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월 16일 날 우리 헬기들이 그때 당시에 수색을 했었던 이 시간하고 요거를 우리가 다 했던 건데요.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요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요 밑에 결과물이에요.
시간하고 한번 보시면 요 시간대로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우리 보면 여기 최종 시간이 14시잖아요. 14시인데요. 요 이후에는 구조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 헬기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함정들이 구조활동하고 있다 계속 뉴스에 나왔었죠.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 여기 그때 사고 현장을 이국종 교수 아시죠? 네, 이국종 교수가 현장에서 닥터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캐치했던 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요 사진하고 그리고 요 헬기들 보이시죠? 여기가 이 팽목항이에요. 팽목항인데 분명히 언론에서는 우리 이 헬기가 구조하러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다 대기하고 있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다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이국종 교수가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또 증거의 한 장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헬기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헬기조차도 구조는 하지 않았어요. 구조가 없었고 팽목항에 여러 대의 헬기 그리고 소방 헬기도 있었는데 착함을 못해서 이송하지 못했고 그리고 서거차도로 환자를 이송해서 그곳에서 이송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고요. 물론 해경의 헬기도 8대 동원할 수 있었지만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해경 응급구조사는 아까 나왔죠. 자막으로 익수자라. 분명히 익수자라고 했죠. 그냥 안 보고 들어도 익수자라는 이 표현을 알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호칭도 환자라고 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환자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응급의료 진단 결과로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고요. 우리 보면 자 6명의 전문의는 잘 모르겠다.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때 신속하게 이송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잠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초 발견 시각으로부터 나온 시간이 총 찾아낸 시간은 4시간 41분이에요. 이 시간에 거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1010 항에서 아이를 발견을 했고 삼천포항으로 가서 그리고 P22점, P112점, 그리고 P39점 그리고 이건 서마항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참위에서 찾아낸 결과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특별수사가 수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혐의가 없거나 아니면 기각이 됐거나 우리 혐의 미확인이 됐다던가 처벌받은 게 없어요. 처벌받은 게 없고요. 그리고 경비리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혐의 없음으로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경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 이렇게 해서 기각이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해서 면죄부를 줬고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특조위 활동 방해 재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앞에서는 구조 방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해달라고 했어요. 구조 방기권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뒤에 이렇게 보시면 자 피해자가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발견 당시 해경 문자 대화방에서는 삼천구항 항박일지에서 피해자를 시신 사체로 지칭하고 호흡, 맥박 및 동물 반응 없으나 심폐소생술 지속 실시 등으로 기재하는 등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각 사유로 해서 이렇게 냈는데요. 이거는 구조방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 아이는 그때 당시에 사망자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잖아요. 네. 처음부터 우리 그 희생자로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이거는 안현무 장관의 아까 브리핑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사라진 증거와 그리고 사참위가 찾지하는 증거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1010항 단정리 그리고 다른 여기 함정에서 경빈이 구조할 당시에 제가 영상 없다고 했잖아요. 네, 영상. 그리고 목포 한국병원 원격 지도 2와 삼천구함의 응급구조사의 통화 녹음 기록 그리고 경빈이 요 사망 판정 우리 CPR 중단을 위한 통화 녹음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삼천구함의 이모 기록지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없고요. 그리고 목포 한국병원 이모 기록지와 원격 지도 영상 그리고 자동 저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서 지금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갔을 때 엑스레이를 분명히 찍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엑스레이 또는 CT 영상 네, 없다고 네,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네, 경빈이를 촬영한 비밀 기둥의 카메라로 이제 여기 같이 나왔었던 친구 요 상황들을 촬영한 영상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못하고 있고요. 우리 경빈이는 지금 현재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그 처음 구조될 때에는 입수자였지 사망자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아까 그냥 대답을 해주셨고요. 원격 진료 이로 실시된 영상 화면에는 분명히 생존이 있었다는 거를 보셨죠? 네. 그리고 당시 해경이 가용할 수 있는 헬기는 모두 8대였으며 삼천구함 상공에는 선해안 해경의 헬기도 3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해경은 헬기를 이용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해경은 사치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했었던 시간이 111분이더라고요. 111분 동안 CPR을 했다는 것이며 이때 환자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포 해양경찰서 진정사건 해신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조금 아버님한테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4월 16일 날 진도 평목항에 먼저 내려가지 않았던 부모님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분명히 속보로 뜬 내용 중에는 경빈이가 생존자로 떠있었던 속보를 봤었다. 그래서 그날에 또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난감하고 어렵더라고요. 범위도 너무 넓고. 그래서 이거는 수차례 사정이라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바쁘다고 넘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빈이가 그래도 나의 기록이 있으니 엄마 나가서 용기 있게 싸워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싸우는 과정에서 네, 아버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같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바쁜 와중에도 아버님이 같이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